안녕하세요. 방금 봤었죠? 연결해서 틀어주시는 거잖아, 그죠? 10분 쉬시고. 네. 10분 잘 쉬셨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웬만하면 라이브로 좀 하면 참 좋을 텐데, 또, 쌤이 또 해서는 안 될 말 하고 막 방송 사고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으로, 녹화로 하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학교폭력 예방 강의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새 핫 이슈, 따끈따끈한, 좋게 따끈따끈한 게 아니죠. 네, 그렇게 신종 범죄들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새, 여러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친구들이 많이 저지르고 있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학교폭력 많이 들어봤죠? 학교폭력이 뭔지 귀에 따갑도록 들어봤잖아요. 대충, 쓱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새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 많이 하시죠? 여러분 말고 여러분 그 친구들이, 그런 것 좀 막아보려고, 범죄 예고글 예시, 그리고 청소년 도박, 그리고 청소년 마약,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접니다. 똑같이 생겼죠? 감사합니다. 실물이 더 낫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물론 선생님께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선생님보다는 경찰관이랑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명지중학교 학교전담 경찰관 신민주입니다. 넘어갈게요. 뭐 저는 하는 일이 뭐 학교전담 경찰관 그리고 학폭위 위원이고요. 피해자든 가해자든 다 상담해드리고 그리고 서대문구에 있는 폭력서클, 청소년 폭력서클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서 강의해주는 것처럼 범죄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가면 안 되는 곳,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란 이것만 읽어도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쵸? 한번 볼게요. 학교 내외에서 학교 안에서 당연히 학교 폭력이고 학원에서, 놀이터에서, 공원에서 발생했다. 학교 내외에서 장소 불문하고 다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은 다 명지중학교 학생이죠. 그럼 다 학생이잖아, 그죠?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거는 다 학교 폭력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도 구체적 죄명이 뭐가 있는지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상해. 때렸는데 상처가 깊이 났어.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때렸는데 뭐 상처가 깊게 나게 했어요. 그러면 상해, 폭행, 때렸어요. 밀치는 거 다 폭행입니다. 감금, 그리고 협박. 공포심을 심어주게 하는 말들을 하는 거. 그것도 협박이고, 약치 유인, 꼬셔서 나쁜 일 하게 하는 거, 데리고 가는 거. 그리고 요새 폭행이나 이런 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신고되는 거예요. 제가 학폭위 가도 가장 많이 신고되는 게 명예훼손 모욕이에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것 같다. 내가 얘 얘기를 딴 친구한테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을 때 이 친구가 기분이 나쁠 것 같다 하시면 하지 마세요, 그냥. 요새는 다 명예훼손 모욕에 걸리니까 하지 마시고 서로 좋은 말만 서로 주고받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갈, 협박해서 겁먹게 하고 강요하고 의무 없는 일 하게 하고 그리고 강제적 심부름, 성폭력 다 알죠? 유일하게 따돌림이 법으로 제정돼 있는 게 학교폭력 예방법이에요.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법으로 제정이 돼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거를 저지르면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아시는 거일 거예요. 넘어갈게요. 자, 사이버 학교폭력 뭐죠? 여러분들 카톡, SNS 사이버 공간에서 말이나 사진, 영상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주는 모든 행위를 사이버 학교 폭력이라고 합니다.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사이버 언어 폭력. 게시판이나 이메일로 보내는 거.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도 신고 되게 많이 들어와요. 입건되는 것 중에 게임하다가 뭐 패드립을 한다든지 뭐 성적인 말을 한다든지 뭐 못 잡을 것 같죠? 그래서 다 잡혀요. 아시겠죠? 항상 바른 말 고운 말, 상대방이 들었을 때 모욕적일 것 같다 이런 말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이버 명예훼손, 스토킹 핫하죠?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선물 주는 거, 나는 선물을 주는 건데 좋아해서 2번, 3번 상대방이 싫다 그러면 그것도 스토킹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뭐 카톡 감옥 뭐 이런 거 아시죠? 자, 사이버 따돌림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선생님이 소개해드리는 거는 요새 가장 신고가 많이 되는 학교 폭력을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자, X군은 같은 반 친구 Y가 자신의 시험 성적표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Y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자신과 친한 친구들끼리 Y를 카톡 단체방에 초대해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Y의 웃긴 사진을 올리면서 놀리기 시작했다. 기분이 상한 Y가 괴롭히지 말라며 방을 나가려고 하자 돌아가면서 계속 초대하고 Y가 사과하자 친구들은 재미없다며 Y가 있는 모든 단톡방에서 나가버렸다. 사이버 따돌림. 일까요? 아닐까요? 네, 당연히 맞죠. 전형적인 사이버 따돌림이죠. 떼카, 카톡 감옥, 방폭 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 나온 건데 볼게요. 만약 X가 Y가 없는 단체방에서 Y에 대해 심한 폭언을 하고 Y가 나중에 그 사실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어요. 학교 폭력일까요? Y는 그 방에 없었는데 네, 이것도 학교 폭력이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뭐 이런 거 뭐 본인이 당사자가 없었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했었다. 뭐 이런 전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나온 판례입니다. 학교 폭력이라고 했으니까 남들 없는 데서는 그 친구가 들었을 때 기분 나쁠 것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쉬워요. SNS 단체 대화방에서 함께 있지 않은 친구에게 험담과 욕설을 한 것도 명백한 학교폭력이라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언어폭력을 일삼거나 널리 알려지도록 험담한 게 아니면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보던 기존 판단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같은 반 학생 23명 가운데 10명이 모여있는 SNS 단체 대화방입니다. 지난해 4월 일부 학생이 한 학생에 대한 비방을 시작합니다. 며칠 뒤에는 또 다른 학생을 험담합니다. 욕설과 비방의 대상이 된 두 학생은 이 대화방에 없었는데 인천동부 교육지원청은 험담을 주도한 학생들에게 서면 사과, 교내 봉사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행위에 대해 가혹하고 피해 학생이 대화방에 있지도 않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가해 학생의 험담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알게 돼 정신상의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지원청의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가해 학생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라 이제 학교폭력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서 그 법률상에는 이제 범위가 매우 넓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단톡방에서 이어진 행위가 그 피해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쳤다고 본 것이죠. 법원은 과거에 단체 대화방이 없는 학생에 대한 험담이 직접적인 피해에 도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의 판결로 학교폭력 인정 범위가 넓어진 셈인데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하는 험담이나 따돌림이 앞으로 더 많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전망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네, 잘 보셨죠?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폰 이용 사이버 학교 폭력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계정 빌리지도 말고 뺏기지도 말고 바로 확인하면 옆에서 내가 학교 폭력 당하는 친구를 봤거나
들었거나 다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아시겠죠?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새 또 많은 게 다 아실 거예요.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거. 그리고 와이파이 셔틀. 그리고 요새 킥보드 셔틀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내 대신 벌금을 입금해라. 누가 봐도 학교폭력이죠. 당연히 신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 명예훼손은 제가 나중에 한번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한 1교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게요. 일단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있죠? 2학년 생일 지난 사람부터는 처벌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내가 중2 생일 지나지 않았어. 중1이야. 그러면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까요? 다 됩니다. 소년원도 가실 수 있고 다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잡아가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 그리고 에스크에 올리고 에스크,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거 올리면은 야 외국 거라서 우리 잡을 수가 없대 라고 이런 또 루머들이 돌아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다 잡을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VPN이라는 저거 시스템 이용해가지고 IP 주소 추적해가지고 다 잡을 수 있는데 일단 내용 먼저 볼게요. 요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범죄 예고 글 게시. 이게 과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올린 친구들을 다 검거를 하고 보면 장난이었다. 호기심이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이제 저번 달에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있고 저번 달에 이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에 범죄 예고글을 SNS에 게시하고 실제로 그거를 행한 범죄자도 있었고 그리고 게시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는데 그 중에 절반이 다 잡고 보니 청소년이었어요. 그리고 과연 나까지 잡으러 올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VPN이라고 작성한 곳에 IP 주소를 추적해가지고 잡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이제 수사기법이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결론은 다 잡힌다는 거, 다 잡을 수 있다는 거. 유튜브 알죠? 사용하시죠? 뉴스 동영상 보셨죠? 표현과 관련 동영상 보고 댓글 남기셨어요. 그죠? 댓글을 쓰지 않는 뉴스 동영상 보셨죠? 표현과 관련 사건 관련 영상. 이 경찰력이 얼마나 낭비되는지 정말 사회적인 하나의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인 예고글 결론은 다 잡힌다는 거. 나까지 잡으러 올까? 올리지 마세요. 이거는 짓거리라고 표현해도 돼요. 이런 짓거리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얼마나 빨리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검거한 사례를. 네, 대부분 2일 안에 다 검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한 11% 정도는 구속도 시켰고. 왜 쓰는 걸까요? 뭐 단순 화풀이? 진짜 걸리는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심심해서? 관종이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쌤은 계속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행동을 했을 때 과연 나의 미래에, 또 여기서 또 내가 미래가 있을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나의 미래에 지금 이 한 행동이 내 발목을 잡진 않을까?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명지중학교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범죄 예고글은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은 경찰관들이 무조건 일단 출동을 하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경찰력이 낭비가 되니까, 국가경찰이. 그리고 살인 예고글, 만약에 살인 예고를 썼다 그러면 살인 예비죄에도 해당될 수 있고 협박죄에도 해당될 수 있고, 큰 죄예요, 형법상. 정확하게 봐볼까요? 협박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살인 예비죄,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소송을 걸 수가 있어요. 이제 범죄 예고글은 흉악범죄 예고글, 범죄 예고글, SNS 올리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범죄 예고글 약속해 주시고. 자, 두 번째, 220V 노트북을 110V 콘센트에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노트북이 망가지고 내부가 녹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뇌가 녹을 수도 있는 잘못된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청소년 마약. 네, 청소년 마약 많이는 들어보셨죠? 그러면 청소년 마약 왜 하는 걸까요? 기분 좋아지려고? 너무 우울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또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살 빼는 약, 집중력, 시험 기간에 집중력 높이는 약, 이런 것들이 그냥 집중력을 나 오늘 하루만 공부하면 되는데, 시험 기간에만 먹고 딱 공부만 하면 되는데 중독 안 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마약이 위험한 이유는 1회만으로도 중독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은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들은 더 중독이 쉽게 됩니다. 그리고 손상되는 정도도 더 크고요. 그러면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약류의 정의와 분류.
마약류 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고 일단 마약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이렇게 주사로 주사하는 마약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죠. 다이어트 약, 뭐 우울증 약, 식욕 억제제. 그리고 집중력 높인다고 ADHD 약 먹고 이런 거. 그리고 대마. 이거 이제 뭐 말아서 피는 거. 그리고 기타 이제 화학물질 뭐 본드나 부탄가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솔직히 향정신성 의약품이랑 기타 화학물질을 좀 이제 구하기도 쉽고 해서 많이 하시는데 왜 하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지 좀 볼게요. 10대 마약사범이 예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참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쓸 나이죠. 외모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마약 나는 한 번만 했어. 한 번만 했다고 저렇게 될까? 네, 1회만으로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네, 2년 만에 이렇게 되죠. 7년, 1년 만에 4년. 이게 한국인의 얼굴을 이렇게 예시로 들면은 여러분들이 더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초상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외국에 이제 해도 되는 초상권이 문제가 되지 않은 외국인들로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쳐봐도 되게 유명 연예인들도 마약 중독돼서 외모 변화된 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시고 한번 진짜 내 주변에 마약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다행인 거고 혹시 내가 하고 있다면 빨리 연락을 취하셔서 쌤한테 전화해도 되고 여러분들을 뭐 검거하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빨리 끊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바로 연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느낌은 신경을 찢어 갈기는 느낌이라고 해요. 보통 남자친구 권유에 의해 시작했다가 지옥을 맛봤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들은 또래 문화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혹은 친구가 줘서 그냥 해봤어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랑도. 저희 취재진은 1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에 처음 마약에 손을 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마약에 손을 대면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여현교 기자.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만 13세 때부터 마약을 접한 김은비양. 당시 힘들었던 가정 환경에 SNS를 통해 마약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힘들었어서 이거는 좀 집중이 있지 않을까. 채팅 어플에서 마약을 찾자 제공하겠다는 연락이 쏟아졌고 실제로 만난 한 남성이 필로폰을 건넸습니다. 그 한 번으로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주번째 하기까지는 얼마나 걸렸어요? 6개월이 걸렸어요. 하루에 5일 이러다가 이제 3시간, 5시간, 1시간 이렇게 됐어요. LSD랑 코카인이랑 헤로인, 펜타닐 이거 4개 빼고 다 해봤고요. 2년 뒤 몸은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고 심각한 기억상실 증상까지 왔습니다. 심장이 170인데 43kg까지 줄었던 적도 있었고요. 잠을 이틀에 한 번 4시간. 3년이 지난 지금도 단약의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깬 상태로 못 버티는 거예요. 수면제 먹고 자고요. 17살에 컴파니를 시작해 20살 성인이 된 강다기 씨. 남자친구의 권유로 붙여왔던 패치 단작이 중독 후엔 15배로 늘어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가보셨죠? 네, 2학년 펜타닐이 몸에 안 들어오면 이제 수치가 되는. 처음에는 반장씩 시작하다가 이틀에 15장씩 계속. 결국 학교는 자퇴해야 했고 혼자 사는 화장실조차 갈 수 없는 상태가 돼서야 멈추기로 했습니다. 새벽에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카톡을 보냈어요. 돈가스 망치 갖다가 신경을 다 찢어 발기는 느낌이 나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두 사람 모두 또래에게 전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고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정신을 차려야지. 손 대면은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SBS 여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네, 이미 한번 대보고 정신을 차려야지 했을 땐 늦습니다. 혹여라도 당연히 없겠지만 혹여라도 지금 이런 상태까지는 아니어도 시작을 했던 친구들이 있으면 지금 경찰쌤한테 연락을 하시면 쌤이 끊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연결도 해드리고 주저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사범 처벌 규정 한번 봐볼까요? 네. 마약은 소지하고, 주고받고, 수수하고, 내가 투약하고, 판매하고, 알선하고, 다 죄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나이 때는 뭐 내가 구체적으로 이거는 뭐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뭐 무기징역이에요, 벌금이 얼마예요 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본인은 알 거예요. 내가 지금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친구들은 얼른 저한테 연락 주시고, 주변에 한 친구들이 있으면 신고자 항상 보호해드리니까 저한테 바로 연락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촉법소년이어도 범죄를 저지르면은 처벌을 받을까 안 받을까, 촉법소년이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시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 송치,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잖아요, 그쵸? 중1, 2, 3이면 다 해당되는 거니까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무엇인지. 자, 18세 미만이 여러분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 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선도보호 받을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 내용이 중하더라도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것을 해드립니다. 어쨌든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호관찰. 범죄인은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 야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야간 전화? 집에 계속 집에 딱 그 일정 시간 되면은 가서 전화 받아야 되고, 어디 바운더리 벗어나면은 바로 연락이 가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 발찌까지는 아닌데 뭐 이렇게 차고 다니셔야 돼요. 6층 마루마당에서 교직원 예배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6층 마루마당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봉사. 여러분들이 물론 나중에 커서 취직을 하겠죠. 그런데 미리부터 가서 구금하는 대신 벌로 근로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왜 하냐고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고 수강명령, 교육 듣는 거고, 소년원 송치,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은 일정 기간 소년원에 구속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청소년 마약 OX 퀴즈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의 다이어트약, 우울증, ADHD 약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마약류에 속한다. OX. 여기 앞에 학생 OX. 오, 맞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다. 오? 오요? 네, 의사의 처방 없이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의사의 처방 없이 받아서 먹었기 때문에 그게 마약이 되고 범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위 관련 의약품을 SNS나 인터넷으로 구입 시 처벌받을 수 있다. 내가 아파서 그냥 인터넷으로 산 건데 OX.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처벌받는다고요? 맞습니다. 자, 본인이 의사 처방을 통해 합법적으로 습득한 마약류를 친구한테 줬어요. 친구한테 먹으라고 줬을 경우에
범죄에 해당된다. 둘이 똑같이 감기 걸려서 나랑 증상이 비슷한 것 같길래 내 감기약 먹으라고 줬어요. 그럼 범죄예요? 범죄? 어떻게 알았지? 네, 맞습니다. 본인이 처방받은 거는 본인만 먹어야 되고 본인이 약을 먹으려면 처방을 받아서 드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친구들이랑 스마트폰 홀짝 맞추는 게임에 10,000원을 걸고 50,000원을 땄어요. 나 도박에 소질이 있는 걸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있을 거예요. 지금 처음에 범죄 예고글 게시 하지 마시라고 했죠. 늦어도 이틀 만에 다 잡는다고 VPN을 이용해서 IP 주소 추적을 통하여.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 마약 보셨죠? 마약은 여러분들을 뭐 검거하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일단 지금 중학생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끊어야 되니까 도와드리겠다고. 그리고 혹시 친구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다 하시면 얼른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익명으로 그 친구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연락하라고 청소년 마약 알려드린 거고, 이번에는 네, 청소년 도박. 스마트폰 홀짝 맞추는 게임인데 도박인가요? 오, 도박인 줄 알고 있으시네요. 그러면 도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카라, 카지노 이런 데 가서 하는 것만 도박일까요? 볼까요?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를 도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문상, 그리고 상품권, 기프티콘, 뭐 현금이 아니어도 그걸 걸어서 했다. 그러면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박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뭐 카드를 해서 훌라를 하고 바카라를 하고 막 그게 도박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경쟁을 포함하는 모든 게임 놀이에 돈이나 그 중요한 재산상 어떤 걸 건다 하면은 그것도 도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불확실한 결과긴 한데 확실히 선생님이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도박으로 돈을 딴 친구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는 잃는데 친구들은 다 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친구들은 처음에는 다 따게 해줘요. 그리고 처음에는 공짜로 하게 해주고,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잃었을 때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확률 게임으로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다 잃는 구조예요. 도박이라는 거는 당연히 조작 가능하고요. 그래서 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자, 청소년 도박이 성인보다 해로운 이유는 여러분의 뇌는 아직 성장 중이죠. 그리고 자제력과 절제뇌는 특히 늦게 발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제력이나 절제력이 일반 성인보다는 조금 이제 자라나고 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이나 이런 것에 빠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항상 명심하시고 나는 약간 미성숙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면 됩니다. 자, 청소년 도박을 했던 친구들의 그 불편함, 호소했던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당연히 키 안 크죠. 신체 발달이 저하되니까. 그리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서 절도를 한다거나 부모님이 도박 자금을 대주진 않으니까. 그리고 학교 폭력으로 뭐 갈취, 폭행, 협박으로 다른 범죄,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접수되는 것도 꽤 돼요.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쌤 방금 전에 얘기했죠. 주변에 돈을 땄다고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주변의 친구들은 다 돈을 땄대요. 그렇게 잃은 친구들은 없어요. 처음에 땄을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웹툰을 보다가 우연히 광고를 눌렀는데 그냥 한 번만 해봐야지. 처음에는 게임머니를 주니까 처음에 장난으로 호기심에 재밌어서 시간 때우려고 한 번만 했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현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연히 보게 된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문자. 어떠한 이유로 시작되었든
한 번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박을 계속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OX. 친구? OX.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X. 왜 계속하면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O? 아주 간사해요. X. X. X입니다. 당연히 못 벌죠? 이게 순서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100만 원을 걸고 세금 떼고 73만 원을 받았어요. 나중에 결국 10회째가 되면 이거는 확률 게임이에요. 결국엔 나한테 남는 건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쉽게 시작하죠, 보통. 그리고 한 달 만에 완전히 매장된 친구.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온라인을 통한 불법 도박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KBS 대구방송총국은 사흘간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합니다. 첫 순서로 청소년 불법 도박이 중독은 물론 사기 절도 같은 범죄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실태를 신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지난해 처음 온라인 불법 도박을 접했습니다. 게임 횟수가 잦아지며 도박 자금이 필요했던 A군은 친구들은 물론 SNS에서 사채까지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이제 친구들한테도 빌리고 여기저기 또 인스타를 통해서 연락만 가능하면 돈을 빌리게 되면 뒤늦게 심각성을 눈치챈 A군의 부모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고 도박 치유센터에 상담도 요청했지만 그 사이 A군은 빌린 돈을 갚으라는 협박 등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1월 중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기에 빠져드는 게 보여서 우리가 저기 예방센터에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고 빠져들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항상 이러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최근 온라인과 휴대전화를 통해 성인 인증 없이도 손쉽게 도박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10명 중 2.5명은 돈 내기 게임, 즉 도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상담 전문가들은 실제 경험 비율이 더 높다고 말합니다.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한 번에 절반 이상이 이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불법 도박은 성인 인증이나 이런 게 필요 없고 휴대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문제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나 절도 등 범죄에 가담하거나 고금리의 사채에도 손을 대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도박 경험 피해 조사를 보면 돈을 빌린 경험은 15%, 절도 등 범죄 행위와 자살 생각 등도 10% 가깝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온라인 사채 업체들은 부모 연락처 등을 담보로 청소년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 연락처, 친구들 연락처 모두 줍니다. 그걸 담보로 해서 청소년을 완전히 매장을 시키는 거죠. 매장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부분들이 청소년들이 감내하기 힘든 부분이죠. 온라인 불법 도박이 청소년들을 범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KBS 신주현입니다. 네, 여러분. 일단 자가진단 테스트도 있는데 오늘은 일단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살인 예고글 게시, 그 다음에 청소년 도박, 청소년 마약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요거 신종 범죄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힘드실 때는 학교 전담 경찰관 항상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교전담경찰관 신민주 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